자, 그리고 이제 김문기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을 2021년 12월 22일경부터 29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에 관한 교유행위, 교유행위 처음 듣는 말인데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김문기하고 이제 서로 있는 뭐 이제 접촉, 네. 뭐 이런 얘기겠죠. 김문기에 관한 교유행위에 관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포괄을 일죄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행위별로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요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달에 이제 4개 방송사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제 검사는 그 4개 발언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 발언들은 결과적으로 대장동의 김문기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이걸 이제 포괄 일죄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로 보자. 각 발언들 개개의 발언들을 그냥 날것 그대로 놓고 그 각각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인 여부를 판단해야 돼. 이렇게 검찰의 법기술에 제동을 건 거죠. 네, 이때부터 검찰이 식은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한성진 판사가 큰 오류를 범했다는 걸 여기서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한성진 씨가 원심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무죄를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뭐 골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은 유죄. 로 해가지고 그걸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무죄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 포괄일죄니까 유죄 하면서 징역 1년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한성진 판사에게 꾸짖은 거나 다름없는 저는 문구라고 저는 보고요. 검찰도 문제였고 한성진 부장의 판사의 또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취지로 보인다 이러면서 화가 나로 포괄일죄로 묶으면 곳곳에서 했던 일시와 장소가 다른 다 발언들을 묶어가지고 누구든 다 유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건 보험들. 그렇게 기소도 해서도 안 되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묶어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다 묶어버려서 무슨 취지로 보인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을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 토론을 선거를 앞두고 토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발언을 조심하죠. 포괄일죄라고 그러면 진짜 이게 이현령 비현령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이게 이제 국내의 일종의 관심법이죠.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네 발언만 보면 무슨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알아.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검찰. 이렇게. 자, 그리고 김문기 몰랐다. 시장 재직 때 몰랐다. 요게 이제 제1발언이죠.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사건 1발언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표현의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이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의미이고 그 이유를 하위 직원이었다고 언급했음이 분명합니다. 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공표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1발언이 그중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습니다. 이때 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상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선거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그중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이제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법에 처벌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식에 대한 것들, 인식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줄곧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실제로 해당 조항을 읽어보면, 피고인의,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행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인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토론의 발언을 판사가 제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쓰질 않았었어요. 그 맥락상 36페이지 좀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박대현 기자님? 이게 당시에 이게 첫 이제 그 문제가 됐던 SBS 토론의 워딩입니다. 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물어요. 앵커가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어떤 이제 하급 직원이니까 공적인 관계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 관계가 되려면 좀 더 깊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아셨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이재명 당시 그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왜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공적으로는 근데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건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하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알았냐고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았던 건 아니고요. 왜?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다만 팀장이었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혀요.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저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모른다라고만 한 것처럼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다시 그 판사 판결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되게 올바르게도 시장 재직 때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번에는 언급을 정확하게 써줘요. 네. 이건 정말 이 토론의 발언의 원문을 제대로 판사가 살펴본 제대로 된 판결이었던 겁니다. 결국 검사의 이제 그 짜깁기, 공소 사실을 또 쪽집게처럼 집어넣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연 판사도 이런 식으로 아주 나노 단위로 이제 쪼개서 다 하나씩 검증이 들어갔죠. 네, 개인적으로란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없고 굉장히 큰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교유행위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류하고 교유하고는 다르죠. 교유는 유자가 놀 유자예요. 같이 놀 수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이는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사건 1발언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에 관해 따지기에 앞서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인 사전적 의미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보더라도 누군지 아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습니다. 검사는 1발언이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행자의 질문이나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된 1발언 어디에도 교유 행위의 예시로서 볼만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단단히 그렇죠. 뭐 마음 누구를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인식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뭔가 교유행, 뭔가 관계를 맺고 그 무슨 같은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인식에 관한 부분. 네, 좋습니다. 네. 자, 사실의 공표는 어떠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과는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런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1발언은 인식에 관한 질문에 관해 짧고 명확히 답한 것으로서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곧바로 유추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알았냐는 질문에 답한 것으로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야, 이때부터 뭔가 무죄가 저는 외려 네. 이 판단 부분에 있어서 저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골프, 그죠? 사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발언에서 곧바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유추가 될 수가 없겠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리라면 그 부분도 가장 핵심되는 그 쟁점도 무죄가 선고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안도감을 좀 가졌어요. 그렇죠. 아까 그 언급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네.
자, 그리고 이 발언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 발언은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김문기 존재를 알게 됐다. 네. 그죠? 자, 이 발언은 피고인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즉, 같은 질문에 대해 1발언을 먼저 하고 이에 더해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변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1발언을 하면서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덧붙여 김문기의 직급인 팀장을 언급하며 그를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는 말을 근거로 그때는 김문기가 하위 직원인 팀장이었으니까 이후 도지사가 되어 재판 과정에서 더 알게 되었으니까라고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이 발언은 1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배경 사실로 제시되었을 뿐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긴 한데. 네. 검찰이 이제 자꾸 이제 붙을까봐. 네, 시장 때 이제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도지사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 발언은 그냥 시장 때 몰랐다는 발언을 이제 그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시장 때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인식에 관한 것이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에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발언도 아니고 그러니까 1발언, 2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이게 무슨 논리로 상고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이런 판단. 너무 논리적으로 치밀한 구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골프 얘기입니다. 네. 원문을 보면 진행자 질문의 취지는 일관되게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앞서 발언대로 몰랐다고 답변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 질문인 호주 여행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르냐는 언급에 대해 다시 그 이유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1발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골프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난 알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이거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제1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미 1발언은 탄핵이 된 거예요. 네. 무죄가 선고된.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발언이 이제 이겁니다. 그 판사가 언급한 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몰랐고, 그 다음에 왜냐면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근데 공적으로 이제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이제 경기도 지사 때 이런 저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플러스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게 이제 도지사 이후다라고 이미 1발언에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그 교유 행위가 도지사 때부터는 내가 이런 이유로 알게 됐다라고 이미 1발언에 다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판사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발언에 이미 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 발언 우리가 다 해석을 해보지만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다. 1발언에 이게 다 담겨 있다. 네. 나머지 2발언, 3발언 굳이 2번, 3번 발언을 찾아내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 때 몰랐다는 얘기를 시장 때 몰랐으니까 도지사 때 알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자, 그다음 골프 얘기입니다. 네. 골프 얘기가 사실은 좀 숨가쁜 고비였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또 누군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2심 때도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봤고, 네. 근데 저 논리가 그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내심 불안했어요, 사실은. 네. 자, 볼까요? 검사는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라고 기소했습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짜릿하죠. 여기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유를 이제 설명하죠. 그다음에 피고인의 발언에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물어본 바 없고 그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원문 전체를 살펴봐도 골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발언 중 해외 출장, 공무상 출장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지
해외 출장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출장을 같이 갔을 때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한 언급도 아닙니다. 이 사건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하고 확장 해석해도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21년 12월 24일 발언에서는 사실상 이제 골프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검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 뒤에 관련돼서 골프 관련해서 언급된 발언하고 다 묶어서 네. 결국은 12월 24일 발언에서도 골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근데 판사는 12월 24일 발언만 놓고 보자. 12월 24일 발언에서 골프 관련된 언급이 없네 뭐.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네. 검사의 논리대로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12월 24일 발언은 이제 선을 그어준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검사는 2021년 12월 24일 발언 전날 국민의힘에서 해외 출장 중 피고인이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을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는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외부의 제3자가 말한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의 발언을 추론하고 다시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법리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판결문이 제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진짜. 논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정말 상식에 기초한 논리인데 그렇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죠. 네. 네. 국힘만 빼고 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을 저렇게 풀어갈 수 있군요. 판결문에. 우리는 판결문 보면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말이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판결문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는가? 네. 그렇죠. 골프와 관련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전날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프를 친 의혹이 전날 제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는 적어도 그것을 의식하고 발언을 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골프 얘기를 가지고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로 그냥 사후에 유추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네. 굉장히 즉자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네.